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세계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를 이끌고 있는 새로운 개념, 홈랜드 에코nomics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홈랜드 에코nomics라는 용어는 단순히 경제 정책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전 세계가 서로 연결된 글로벌 마을로 변해가던 시대에서 벗어나 각국이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세계화는 자유시장을 기반으로 한 효율성, 저비용, 그리고 전 세계적인 무역 확대를 추구하였습니다. 특히 중국의 세계무역기구인 WTO 가입은 서구와 아시아 간 무역을 폭발적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흐름이 바뀌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산업 정책을 강화하고 자국 경제의 리스크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새로운 경제 모델이 과연 바람직한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에 대해 캘럼 윌리엄즈의 주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던 시기에는 효율성과 낮은 비용을 중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국가들이 공급망을 해외로 확장하고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에서 9년 사이에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팬데믹과 같은 글로벌 경제 충격은 기존의 세계화 모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공급망이 붕괴하고 수입품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계화 시스템이 단지 편리하고 효율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불안정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가들은 단순한 경제적 효율성을 넘어 자국 경제의 안정과 독립을 보장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홈랜드 에코nomics입니다. 각국은 자국 내에서 필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곧 경제적 안정과 안보로 이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홈랜드 에코nomics는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친환경 경제 전환 등 여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국 정부는 반도체, 전기차, 인공지능 AI 등 전략적 산업을 자국 내에서 육성하고 거대한 보조금과 국내 생산 요건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의 칩스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IRA를 들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청정 에너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인 EU 또한 녹색 산업 계획인 그린딜 인더스트리얼 플랜을 통해 자국 내에서 필요한 녹색 기술의 40%를 생산하고 전 세계 반도체의 20%를 유럽에서 제조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인도와 한국, 호주 등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메이드 인 아메리카, 메이드 인 유럽, 메이크 인 인디어 등과 같은 슬로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홈랜드 에코nomics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팬데믹 동안 세계적으로 중요한 공급망이 붕괴하자 각국은 이를 다시 자국으로 가져오는 리쇼어링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은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정치적으로 믿을 수 있는 국가들과의 무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캘럼 윌리엄즈는 이러한 전략이 실제로 공급망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통해 중국 외의 다른 국가에도 의존하겠다는 계획이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많은 산업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략은 기업들이 적시 생산, 저스트 인 타임에서 비상 대비인 저스트 인 케이스로 전환하도록 압박하며 이는 결국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산업 정책은 성공보다는 실패한 사례가 많습니다. 1980년대 미국의 세머텍 프로젝트는 일본의 반도체 경쟁에 맞서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한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1994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반도체 산업의 투자 계획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도 1950에서 60년대에 시행된 보호주의적 산업 정책이 오히려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정부가 특정 산업을 지원하면 비효율적인 기업이 생존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중화공업정책이나 중국의 메이드 인 차이나 전략은 정부 지원이 단기적인 성과를 낸 사례로 종종 언급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산업 정책의 성공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홈랜드 에코nomics는 불평등을 줄이겠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각국은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을 재건함으로써 소외된 계층을 돕고자 합니다.
하지만 캘럼 윌리엄즈는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더 많은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새로운 산업은 대부분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을 요구하며 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생산 방식은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업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축소되면 개발도상국은 투자와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인 IMF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경제 블록으로 나뉘어 세계 경제가 분열될 경우 세계 경제의 총 생산량이 최대 5%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더 큰 빈곤과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논의한 바와 같이 홈랜드 에코nomics는 경제적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입니다. 각국은 자국 경제를 보호하고 산업을 재건하며 공급망을 안정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제에 큰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산업 정책의 역사적 실패를 고려했을 때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은 경제 정책이 너무 지나치게 보호주의적으로 흘러갈 경우 글로벌 경제의 상호 의존성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유무역과 개방된 경제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세계 경제를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이제는 각국이 경제 안보와 효율성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향후 경제와 안보를 모두 고려한 신중한 정책 설계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